이 정도 컨디션 아파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시장이 인정한 금액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4년 한 해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아파트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게 그랜드 센트럴이에요. 그랜드 센트럴. 그래서 오늘 그랜드 센트럴이 거래량이 어떻게 찍혔고 어떻게 거래가 됐고 어떤 금액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2024년도에 거래량이 많이 찍혔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랜드 센트럴이 2024년 한 해 거의 하루에 한 건씩 거래가 됐습니다. 예,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23위까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일단 1위가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찍혔다는 거는 단지도 굉장히 큰 대단지라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세대수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떴다. 그리고 세대수도 크지만은 거래량 비중을 보면은 이제 거래 비중이라고 적어놨죠. 맨 끝에. 여기 보면은 2336세대인데 1년 한 해 동안 12.76%가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랜드 센트럴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S클래스터 제니스가 2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주를 한 단지 치고는 이 거래량이 많이 안 떴어요. 214건 떴는데 여기가 세대수가 2240세대란 말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뜬 이유는요. 거의 입주 시작 한 달도 안 돼서 입주율이 거의 70%가 넘었었어요. 여기가. 그 이야기인 즉슨 여기가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장 하려고 돈 벌려고 가셨던 부동산 분들이 정말 재미를 많이 못 봤던 그런 단지가 아닐까. 입주장이 굉장히 금방 끝났습니다. 여기가 거래 비중이 9.55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보니까요. 2024년 한 해에 수요층들이 이런 단지들을 선택했다는 거는 일단은 분양가가 이제 너무 비싼 단지들은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못 하신 분들이 기축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성비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선호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거래가 뜬 게 있는데 위파크 마룻공원이 11입니다. 87건, 전체 비중의 9.49%, 분양권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도 여기도 948세대인데 거래 건수가 71건에 갖고 전체 비중의 7.49, 이런 분양권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분양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분양가가 저렴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거래 비중이 많이 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3지구 같은 경우에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힐스테이트 첨단 센트럴, 여기 보면은 115건이 거래가 됐어요. 2024년도에. 여기가 2023년도인가 그때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전매 제한이 1년이었죠. 그래서 2024년도에 거래된 게 1블럭 힐스테이트 첨단 센트럴이 115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블럭 첨단 제일풍경채가 87건, 그리고 5블럭이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대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97건, 여기는 거래 비중이 16.61%,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는 트렌드가 기축 중에서도 약간 신축급, 준신축급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분양권으로는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위를 한 그랜드 센트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2336세대,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지죠. 제일 큰 장점으로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지상화 공원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좀
좀 살펴보시면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이렇게 세 개의 타입이 주류 평형인데 전부 다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A하고 C 타입은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돼 있고 B 타입이 이렇게 타워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A, C 타입이 포베이 판상형 그리고 B 타입이 타워형으로 돼 있고요. 84 A, C 타입도 같이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돼 있고 84 B 타입이 타워형. 좀 자세한 거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캡처하셔갖고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 타입도 포베이 판상형이고 119 타입이 이제 타워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랜드 센트럴 좀 살펴볼 텐데 여기가 매매 건수가 2024년 한 해 298건이에요. 298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이 한 52일 정도 되는데 거의 일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 거래됐다. 이 정도 수치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2020년 9월 달에 여기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거래가 24건, 그리고 21년도에는 24건. 이때는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 동안은 매매 물량이 많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찍혔는데 2022년도에 47건,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23년도에 133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2024년도가 205건 이렇게 거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수는요. 39제곱미터가 있어요. 여기에 39제곱미터 작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거래 비중에서 뺐습니다. 오로지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그리고 106 타입, 119 타입 요것만 거래된 수치입니다. 아까 298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거래된 거 보니까는 205건 거래됐는데 보니까는 58건이 39 타입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35건은 거래 취소한 것도 이 수치로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래량 뜬 거는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가가지고 제가 서치를 한 건데 여기에는 여기 39 타입도 포함되어져 있고 거래가 취소된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98건 중에 실제로 거래된 게 205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쭉 나타나 있죠. 보통 7월 달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 8월 달에도 거래가 많이 됐고 그리고 3월 달 그리고 10월 달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거래 건수를 보면은 59 타입이 63건, 그리고 75 타입이 74건, 84 타입이 61건. 이제 59 타입이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단 세대수가 적은데 비해서 거래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39 타입 210세대를 빼면은 전체가 2126세대인데 205건 거래가 됐으니까 거래 비중은 9.64%, 거의 10분의 1이 한 해 동안 거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의 거래가 됐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제가 평균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59A 타입, 59BC 타입이 있는데요. 보통 3억 6천에서 3억 7천 정도 평균, 요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됐다. 그리고 좀 비싸게 거래됐던 게 이제 5월달, 6월달에 59 타입이 4억 정도에 찍힌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에도 그때 거래가 좀 많았잖아요. 이때도 좀 4억 정도에 육박하는 평균치보다는 2, 3천 정도 비싼 금액에 이게 거래가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59 타입이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준수하게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막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금액에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5 타입도 보니까는 4억 5천 정도, A, B, C 타입 모두 평균이 한 4억 5천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4억 8천, 그리고 8월 달에 4억 8,300, 10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이때 4억 8천에서 4억 9천까지 거래된 게 호가로 거래된 금액이다. 그렇지만 평균치로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A, B 타입, C 타입 보니까 5억 정도 선이다. 그리고 이제 고가로 거래됐던 게 1월 달에 5억 4천까지 거래된 게 있고, 그리고 1월 달에 30층인데 5억 5천 8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로.
정도. 그리고 7월 달에도 15층이 5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5억 2,500, 5억 2천, 그리고 11월 달에 5억 2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보다는 시세가 한 1,000에서 2천 정도 조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매매 평균 매매 가격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2024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이런 금액에 이제 거래가 됐다. 그랜드 센트럴 집 구매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여기가 전세가 많이 없거든요. 세대수에 비해서 전세는 하한가가 2억 4천에서 상한가가 2억 6,500 5구 타입이, 그리고 7호 타입이 상한가가 3억, 그리고 84 타입이 3억 3천까지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렇게 거래된 금액에 이 전세 상한가 전세 가율을 보니까 5구 타입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74 타입도 65%, 그리고 84 타입도 전세가 비율이 65% 정도. 그만큼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파트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단지 컨디션도 괜찮고 해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 빼면은 이제 1억 1천 정도 되죠. 5구 타입이. 그리고 7호하고 84 타입은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갭이 한 요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은 매물은 어떻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네이버 보니까는 279건이 나와 있어요. 매매가 279건.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전체는 183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제가 또 나눠놨죠. 이 타입별로 5구 타입이 매물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75하고 84 타입은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2024년도에 매매 평균가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183건의 이 매매 물건을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매물 평균이 가격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거래된 것보다는 매물이 평균이 좀 더 비싸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뭐 실제로 사러 가면은 좀 깎아주기도 하니까 뭐 어쨌든 그냥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량을 보니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죠. 5구 A 타입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게 3억 6천에서 3억 6,500 정도. 그리고 3억 6,500 요거는 그리고 층수도 고층이다. 동향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저렴한 매물일 것 같고요. 대부분은 3억 7천에서 대부분 이제 4억대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싼 게 3억 5,500 그런데 여기가 이제 11층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에서 3억 6,500 제일 저렴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층수는 좀 저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75A 그리고 여기는 C 타입 그리고 B 타입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렴한 거는 4억 3,500 요건 2층이네요. 2층, 중층, 1층 좀 저렴하게 나왔고요. 중층 이상으로 가려면은 한 4억 6천 정도. 그리고 C 타입이 고층인데 4억 4천. 요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B 타입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타입 보시면은 5억 미만에 나온 것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층수는 저층이다. 그리고 여기가 15층입니다. 15층. 여기가 A 타입, B 타입, B 타입이 아니고 여기 C 타입, 여기가 B 타입 이렇게 돼 있는데 C 타입이 15층이 4억 9천. 현재는 이게 층수 대비해서 매매가는 제일 저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6 타입도 지금 제일 저렴한 게 6억 9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119 타입도 제일 저렴한 건 6억 3천인데 층수는 좀 저층입니다. 고층 가시려면은 한 7억 7천에서 한 8억 정도,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좀 고층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매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표 참고하셔갖고 중개사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일을 의뢰를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거래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거래 비중이 있었잖아요. 수요자들이 많이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어쨌든 이 정도 컨디션 아파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시장이 인정한 금액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정도 가격 비준 해가지고 이제 이것보다 아파트 단지가 좀 더 좋은 단지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시장에서는 더 주고 살 용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이게 시장 인정 가격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2022년도의 중반부터 하락세가 왔잖아요. 하락세가. 그런데 2023년 초반에는요. 1억대에서 2억대 아파트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1억이 전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광주에는 1억짜리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 후반에서 24초 요때는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선에 아파트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시장은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22년도에 너무 폭발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가 굉장히 머뭇머뭇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저가부터 확실하게 이 시장의 인전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런 순서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4억에서 5억대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억에서 5억대 찾아보면은 그래도 신축 단지 좋은 거 가고 싶은데 마음에 안 차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돈을 좀 더 주고 분양권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수요층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